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붐이 일고 있습니다. 순천형 도시재생이 대표적인 선도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순천 도시재생 1번지에서 도시재생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 부읍성이 있었던 곳에 성곽을 재현한 안내소가 들어섰습니다. 안내소에는 마을 전시관이 들어서 갤러리가 되고 도서관도 만들어져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향동 원도심을 중심으로 순천형 도시재생이 시작된 건 지난 2014년. 향동 일대는 순천 도시재생의 1번지가 됐습니다. 1단계를 시작으로 버스터미널과 역세권까지 도시재생이 확정됐고 앞으로 대학가와 노후된 아파트 단지까지 5단계로 도시재생이 확대됩니다. 앞으로는 이제 90년대 신도시 개발했던 아파트 갖고 있는 왕조나 연양 지역까지 5단계 지역으로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 13개 도시재생 선도 지역 가운데 주민주도형 모델로 꼽히는 순천 문화의 거리에서 전국 규모의 도시재생 한마당이 개막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붐이 일면서 도시 간 교류 네트워크 구성의 필요성도 부각됐습니다. 다양한 지자체의 사례를 통해서 안 된 부분들에 대한 해결점들을 같이 공유하고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같이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원도심이 창작 예술촌이 되고 마을 기업이 되는 도시재생의 지원 체계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생태, 문화, 역사, 그리고 사람이 함께하는 도시재생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도시의 미래를 밝게 비춰주게 되기를. 빈집이 청년들의 창업 공간으로 마을이 소통의 공간과 주민들의 일터가 되는 도시재생. 정부와 지자체,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재생이 갈수록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여수에서 열렸던 18차 세계 한상대회를 통해 1억 9천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외동포재단에 따르면 이번 한상대회에서는 세계 52개국에서 경제인 4,500명이 참가해 12,000건의 비즈니스 미팅을 가졌고 인턴십 현장 면접을 통해 40명의 채용을 결정했습니다. 어제까지 사흘간 각 행사장에 다녀간 관람객들은 모두 3만 7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예상대로 정부가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올해 가을은 농업의 잔인한 계절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농정이 어떻게 설득력을 확보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끝내 포기했습니다. 미래의 WTO 협상에서 농업 분야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개도국 지위 포기가 아니라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결국 표현을 달리한 수사에 불과합니다. 농업계의 우려에 비해 정부 대책은 두루뭉술합니다. 쌀 등 민간 분야를 보호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선언. 국내 농업에 영향이 발생할 경우 피해 보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선택적 다짐. 특히 지금도 제대로 안 되는 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 추진을 다시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공익형 직불제 예산 증액, 농업 예산 증가율 등 결국 돈과 관련된 자극적 문제는 언급하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염려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그 약속대로 대통령이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농업이 얼마나 많은 지원과 보조가 필요한 영역인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것이 농업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식량 자급률 20%대, 쌀을 제외하고는 수입에 의존하는 취약한 식량 안보에 대한 고민 없이 농업의 체질 개선을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들이 농민들이 우리 국가 식량 안보에 쌀의 중요성을 느끼고 지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국회에서는 쌀 목표액도 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당연히 국회나 중앙정부가. 광주 전남 농민회와 민중당 전남도당은 대통령이 트럼프 정부 농무부 통상과장이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고 민주당 전남도당도 전남의 극심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앞서 개도국 지위 유지 결의안을 채택했던 국회 농해수위는 정부 결정에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장서궁 전라남도 교육감이 대입 정시 확대 방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장서궁 전남도 교육감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입 정시 확대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90% 이상이 수시 전형으로 진학하는 전남 지역 학생들에게 불리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정시 확대 방침은 대도시 학생들에게 특혜라며 학교 교육 정상화를 돕는 방향으로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콩 시민들이 집회 현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얼마 전엔 홍콩의 시민운동가들이 광주의 연대와 도움을 요청했었죠. 광주의 시민단체와 5월 단체들이 이에 응답해 홍콩 시민들과 연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홍콩 시위가 날로 격화되면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물대포에 맞아 시위대가 다치는가 하면 경찰이 쏜 총에 고등학생이 맞았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지금의 홍콩이 39년 전 광주와 같다며 한국의 연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홍콩 시위 지역인 조시아웡은 입장문에서 홍콩 시민들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등을 통해 한국인들이 민주화 인권을 위해 싸운 역사에 감동했다며 연대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시민들의 연대 요청에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응답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과 5월 단체 등은 광주 중국 총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 시민들과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화 운동 탄압을 중단하라! 특히 1980년 공권력의 폭력을 경험한 광주 시민들로서 시위대를 폭력 진압하는 홍콩 정부와 이를 용인하는 중국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홍콩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경찰이 즉시 사과하고 시민단체는 홍콩 시민 운동가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1인 시위를 하는 등 연대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홍콩 사태 전문가들과 함께 연대 방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한 뒤 홍콩 시민들을 어떻게 도울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홍콩 문제 역시 저는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경찰 폭력이 더 이상 자행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 경찰 폭력에 희생당한 분들을 돕는 것. 광주 시민사회의 응답이 출구 없는 홍콩 사태 해결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최근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여수 돌산읍 진모지구 영화 세트장 건립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도록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은 최근 본회의 발언을 통해 이순신 유적과 영화 촬영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이자 지역이 국내외 명소로 부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영화사 빅스톤 픽처스는 명량 후속작 2편 제작 계획을 밝히며 세트장 건립을 추진했지만 최근 5년 무상 사용 조건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왔습니다. 전남도가 블루 이코노미 일자리 창출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전라남도는 새천년 비전인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실현을 위한 6대 핵심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 청년 인턴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말까지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한 뒤 참여 기업과 청년을 모집해 내년 3월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여자 선발 기준은 도내 300인 미만 블루 이코노미 관련 기업에 신규 취업한 39세 미만의 청년 100명입니다.